안녕하세요. 자, 경매 1강 시작하겠습니다. 경매 해봤어? 이런 말 우리 때로 들어본 적 있죠? 요즘 2030 청년들 중에는 내 집 마련 하긴 해야 되는데 싸게 하는 방법, 그게 이제 경매라는 것들이 점점 알려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경매하면은 되게 이제 어렵다는 인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경매 이론반 1강 경매 해봤어? 자, 1강부터 스타트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경매가 그렇게 어려운 강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매를 잘 공부해 두시면은 정말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또 투자를 할 수 있다. 자, 이거 감안하고 경매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건지, 자, 오늘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경매하면은 사실은 경매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한 사람은 그만큼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매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경매를 해야 되지? 자,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경매 절차는 또 뭐가 있는 거지? 자, 이 이제 두 가지 큰 카테고리 속에서 공부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하면은 첫 번째 선입관. 이거 되게 중요하죠. 어렵대더라, 권리 분석, 임차인 안 나가서 힘들대더라, 명도, 부도 나서 망한 집 사면은 나도 망한대더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려해서 할래다가도 막 포기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게 바로 경매 벽입니다. 이 벽에 꽉 가로막혀서 경매 시작도 못 하는 거죠. 경매하면 싸게 살 수 있대더라, 이거는 아는데 권리 분석, 명도, 부도 나서 망한 집, 재수 없다더라, 자, 이런 것들이 연상이 돼서 경매를 시작도 안 하고 포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들으면서 포기하실 분들, 예전에 한번 포기를 하셨던 분들도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이거구나, 경매 정말 쉽구나, 그래서 경매 나도 할 수 있구나, 한번 해보자. 자, 올해 2022년은 경매 공부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원년이 되는 해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이 기호들, 권리 분석, 권리 과목 되게 많죠.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자, 그런 거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호 이거 다 아세요? 이게 무슨 기호인지 다 아세요?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건지? 이거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경매에 있어서도 그 권리들, 등기부에 공시되는 그 권리들의 뜻을 다 몰라도 권리 분석하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 그게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하고 1강부터 쭉 따라오시다 보면은 정말이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자, 명도 어렵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자, 명도는 어렵대던데, 안 나간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자,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명도에 대해서는요, 우리 민사집행법에서 자,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주어져 있고요. 그 절차에 의해서 임차인, 권한이 없는 점유자를 명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 되고요. 정말 대항력이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 또 대항력이 있는 사람들은 못 내보내죠. 보증금 물어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권리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잘 걸러내면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벽, 선입관에 딱 갇혀버린 이 벽을 뛰어넘지 않으면은 경매는 한 발자국도 스타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다 어떻게 허물어낼 수 있죠? 벽 뛰어넘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경매는 어렵고 복잡하다는 선입관부터 깨는 것이 선행되어야지만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우리가 경매 스타트할 때는 기본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이 기본 계획 없이 그냥 경매하면 되는 거 아니야? 법원에 가서 입찰가에 잘 써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경매는 입찰보증금 10%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매는 여러 가지 스타트할 때 기본 계획이 잘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꼼꼼하게 경매 노트를 여러분들 마련을 해가지고요. 내가 어느 물건을 픽했다라고 하면 그 픽한 물건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되냐면요. 내 집 마련을 내가 이 경매를 사서 내 집 마련할 거냐, 경매를 통해서, 아니면은 은퇴 준비를 위해서 내가 상가 건물, 임대용, 수익형 부동산을 살 거냐,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아파트를 살까, 원룸을 살까, 오피스텔을 살까, 땅을 살까, 왔다 갔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경매의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경매할 수 없게 돼요. 좋은 물건을 고를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 경매에 그 의욕만 가지고 하다가는 반드시 실패할 수 있어요. 의욕이 아니라 물건을 고르고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워야 된다. 경매 노트 여러분들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매는 어떻게 보면은 복잡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복잡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복잡할 것만 같은 이런 경매가, 자, 계획만 잘 세우면은요, 굉장히 간단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10%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5억 원짜리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요. 1억 원짜리 1,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고요? 자, 1억 원짜리를 1,000만 원만 준비해가지고 경매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9천만 원을 구하지 못하면 이 1,000만 원은 법원에 몰수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플러스 어떤 거 9천만 원까지도 다 우리가 사전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입찰에 참여하기 전까지 자금 계획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는 자금 계획부터 세워야 하고요. 자금 계획은 전세금 플러스 경매 대출. 자, 이거를 다 감안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꼼꼼하게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경매는요, 이 민사집행법은요, 채권자, 주로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환가한 돈을 배당받는 절차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힘들겠죠? 자, 여러분들은, 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어떤 입장? 사는 사람이죠? 경매에 참여하는 사는 사람이죠? 자, 경매는 매수자 중심으로 공부하고 실행하면 돼요. 채권자가 알아야 될 거, 임차인이 알아야 될 거, 소유자가 알아야 될 거,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돼요. 그것만 싹 줄여도 경매 공부가 10개 중에서 8개는 줄어드는 거예요. 2개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 자, 사는 사람 입장은 뭐다? 투자자다. 경매에 있어서는 매수자로 얘기하는 거죠. 자, 매수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경매는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가자라는 거죠. 우리 물건 살 때 즐겁지 않아요? 자, 우리가 살 때 즐거운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물건을, 부동산을,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서 싸게 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싸게 사는 방법,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경매에는 채권자 있죠? 채무자 겸 소유자 있죠?
또 이해관계인 있죠. 임금 채권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또 임차인 있죠. 또 유치권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보다도 누구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누구다? 투자자, 매수자. 자, 매수자 입장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한 80%를 덜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만 공부하면 얼마나 가뿐합니까? 경매를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매를 1강부터 쭉 이론 과정을 뭐 강의를 할 텐데요. 사실은 권리 분석 중심의 강의가 아니라 저는 미래가치 중심. 경매는 제 생각은 그래요. 경매로 아무리 물건을 싸게 산들 이게 산 후에 가격이 안 오르면은 미래가치가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미래가치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난 이후에 자, 자본 수익, 캐피탈 게인이죠. 자, 자본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제대로 보는 그 눈. 자, 그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면 상가,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토지면 토지. 자, 이런 것들의 미래 가치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거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일반 채권자 등이 있지만 매수자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공부해서 분량을 이 사람들이 공부해야 될, 알아야 될 분량을 빼고 우리는 여기 플러스 뭐를 추가한다? 미래가치를 추가해서 공부하면은 경매가 더욱 풍요로워질 거다라는 거죠. 내가 경매로 부자가 될 확률이 더 많아진다,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 미래가치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요. 이 미래가치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내가 1억에 사서 5년 가지고 있다가 5년 후에 팔았을 때 얼마나 나올 거냐. 자본 수익이죠. 자본 수익.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얼마를 벌 수 있는 거냐. 자, 이것 플러스 뭐다? 알파죠. 자, 알파는 뭐죠? 자, 이거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매월 받는 자, 건물로부터 발생되는 법정 과실. 그게 뭐예요? 임대 수익이죠. 자, 임대 수익이 이 두 가지 수익. 자, 이 수익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 자, 이거를 잘 판단하는 게 미래 가치를 보는 눈. 자, 이거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부동산은 자, 특히 이제 경매로 살 때 싸게 사는 것도 되게 좋지만 그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담보되지 않으면 싸게 사는 것도 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 가치 담보. 아셨죠?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유찰이 많이 된 부동산이라도 미래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1억짜리가 2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어휴, 1억짜리가 2천만 원까지 떨어졌네. 근데 그걸 사도 안 올라. 그럼 이거 살 필요 없겠죠? 자, 이런 부동산은 매수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것들이죠. 자, 권리 분석. 자, 권리 분석 잘 해야 되겠죠. 권리 분석은 다음 강에서 제가 권리 분석을 강의를 또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자, 권리 분석 미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권리 분석은 여기에서 오늘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음 강에서 얘기를 할 건데 권리 분석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매수자가 인수하는 권리 중에서 탄핵 가능한 권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탄핵할 수 있는 거.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매 물건 중에서는요, 여러분들, 자, 매수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경매로 다 소멸되는 권리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이런 부동산이 아파트를 비롯해서 토지, 건물 다 마찬가지예요. 자, 매수자가, 투자자가 인수해야 되는 이런 물건이 있는 것들은요, 이런 물건이 있는 것들은 약 한 10%에서 20% 정도뿐이 안 돼요. 예, 지난해 우리나라 경매시장 규모는요, 약 한 28조 원 정도 규모예요. 그리고
경매 물건은 약 8만여 건 정도 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물건 중에서 한 20% 정도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 조심해야 되는 권리고요. 나머지는 경매로 다 소멸되는 권리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등기부가 복잡하다 한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리 분석은요, 금방 끝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등기부 등본을 요약한 건데요. 되게 복잡하죠. 권리가 몇 개가 있어요. 자, 근저당권 있죠. 가압류 있죠. 근저당권 있죠. 가압류 있죠. 임의경매 있죠. 압류, 가압류, 압류, 가압류. 자, 권리관계가 10개 넘고 있잖아요. 자, 이 중에서 기준권리가 1번 근저당권이에요. 1번 근저당권. 자, 이 근저당권 밑에 기준권리 밑에 나오는 거. 자, 가압류, 또 근저당권, 가압류, 임의경매, 압류, 가압류, 압류, 가압류. 자,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경매로 소멸돼요. 경매도 물론 기준권리도 경매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져요. 법원에서 소멸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등기부 등본상에 봤더니 되게 복잡한 권리네. 우리 고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서 기준권리가 뭔지만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권리 분석하기 쉽겠죠? 자, 근저당권의 뜻 몰라도 돼요. 가압류에 대한 뜻 몰라도 되죠? 다 소멸되잖아요. 그냥 몰라도. 압류에 대한 뜻 몰라도 되죠? 물론 2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자, 2강 이후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자, 이런 권리에 대한 뜻을 공부를 안 해도 경매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준권리만 제대로 알면은. 자, 왜냐? 기준권리보다 뒤에 나오는 권리. 자, 여기 등기부 등본상에는 어때요? 기준권리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이 2015년 11월 25일 날 설정이 됐는데, 자, 모든 권리는 그 이후에 설정이 됐죠? 자, 기준권리보다 늦게 나오는 권리는 경매로 다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 기준권리보다 앞에 나오는 근저당권보다 앞에 설정된 권리가 있었다면 그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매수자가 인수하는 권리 중에서 탄핵 가능한 권리를 찾아내는 것이죠. 자, 설령 매수자가 투자자가 인수하는 권리라 하더라도 그 권리가 탄핵시킬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는지 찾아내는 게 본 강의의 중요한 요점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인데 이거 탄핵시킬 수 있어? 자, 그거를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쟁력을 갖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경매스쿨 지금 이론반에서는 자,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것 플러스 심화적인 것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렵지 않게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시지 말고요. 제 강의를 쭉 따라서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지만 정리를 하자면은 경매의 벽, 선입관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권리분석 어렵대더라. 명도 어렵대더라. 자, 부도 나서 망한 집 이거 재수 없대더라. 자, 이거 3개의 이 고정관념 자, 없애버리자라는 거죠. 경매 계획 잘 세워야 되겠죠. 자, 자금 계획도 중요하고 내가 이걸로 내 집 마련할 거냐, 은퇴 준비할 거냐, 내가 어떤 물건을 살 거냐 이거 잘 계획을 세워서 경매 노트를 만들자라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경매에 한 발 더 다가서자라는 거죠. 경매 일기를 쓰는 거예요. 경매 일기. 자, 주말에는 배우자하고 함께 내가 경매 물건 픽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가서 돌아보고 자, 이 아파트 주변 시세가 전월세가 1억인데 내가 경매로 매수하는 게 1억 2천이면 사겠네. 경매 전세가가 얼마 차이 안 나네.
자, 이런 거죠. 그럼 매수해서 전세 놓으면은 투자금 많이 회수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매 노트를 써가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경매에 한층 더 자신 있게 되고요. 권리 분석을 몰라도. 자, 권리 분석은 되게 쉽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가치 보는 법. 자, 왜 이 아파트 단지와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 단지의 가격 차이가 날까? 자, 그래서 제 경매스쿨 이론반에서는요, 이 미래가치 보는 법을 더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미래가치 공부를 한 다음에 권리 분석인데, 권리 분석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권리 분석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면, 실예로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아파트를 살 건데, 내 집 마련할 건데, 실제 저한테 고민하는 분이 계세요. 박사님, 제가 아파트 내 집 마련할 건데요. 유치권이라든가 분묘기지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아파트 사는데 분묘가 웬 말이에요? 몰라도 돼요. 그렇죠? 난 아파트 살 건데. 분묘는 어디에 나와요? 땅 살 때, 토지 살 때 나오는 거죠. 자, 아파트의 유치권이 성립하는 건 거의 드물어요. 자, 그거는 제가 아파트 강의를 하면서, 물건 강의를 하면서 바로 또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유치권 강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 어렵다, 이거는 조금 이제는 좀 마음을 좀 놓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 경매에 시작할 때 마음가짐, 준비, 자세, 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매에 입문하자, 경매 출발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때 첫 번에 경매 절차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경매 절차를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경매가 왜 경매로 하는 게 싼지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고 경매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로 사면 시세보다 싸다, 이게 진짜입니까? 지금 이게 현재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에요. 자, 지난 4월 12일 날 경매가 진행된 물건인데요. 경기도 부천시 중동 포도마을 아파트예요. 위치 되게 좋은 아파트예요. 자, 이게 84제곱미터 26평형이고요. 대지권이 14평 44.98제곱미터예요. 자, 이게요, 1차 법원 감정가가 5억 3천만 원에 법원에서 경매로 나왔어요. 경매로. 자,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얼마에 매각이 됐느냐? 6억 8,500에 됐어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지금 저게 129%, 100% 넘어서 된 거 아니야? 저거 경매로 사면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저렇게 뭐하러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야. 경매는 자, 이렇게 사더라도 시세보다 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쌀까요? 시세보다. 여러분들 아파트 사러 갔을 때 시세 대비 1,000만 원 깎아서 살 수 있을까요? 이거 힘들어요. 2천만 원 깎아서 살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가격을 깎아서 사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자, 왜 이게 지금 1차 법사가보다 지금 비싸게 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가격에 지금 우리가 가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요 아파트 감정이 되는 그 시점과, 감정이 됐을 때는 언제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2020년 6월 11일 있죠.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그런데 경매는 언제였어요? 2022년 4월 12일이죠. 자, 감정이 됐던 시점과 매각이 되는 시점 사이에 세월이 흘렀죠. 그 사이에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시장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한번 볼까요? 자, 시장 가격이 직방 시세입니다. 이거는 시장 가격이 얼마?
7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5억 3천짜리가 7억 6천만 원, 2억 3천이 올랐어요. 자, 이 시세 파악이 중요하다라는. 자, 여기 봤더니, 그쵸? 전세가 얼마예요? 전세가 5억 3천이에요. 그러면은 전세가액이 매각 금액이죠. 1차 매각 금액. 그럼 전세 가격보다 좀 높게 산 거예요. 120%에. 그래도 이렇게 경매로 129%에 거의 130%에 사더라도 얼마의 이익이 있어요? 7,400만 원을 시세보다 싸게 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어때요? 경매는 시세보다 싸요, 비싸요? 매각 금액보다 1차 법사가보다 법원 감정가보다 130% 수준 정도의 낙찰을 받아도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장점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경매는 이런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매력이. 예, 그래서 우리가 상품 살 때, 물건 살 때 어떻게 삽니까? 특히 신혼부부들. 예, 생필품 살 때 어떻게 사요? 동네 아파트 단지 상가 가서 사요? 아니면 주말에 대형 마트 가서 삽니까? 대형 마트 가는 이유가 뭐죠? 싸게 사기 위해서잖아요. 싸게 사기. 그렇죠? 자, 그래서 글로 가는 거. 근데 왜 아파트는 싸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 집 마련은 싸게 살려고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경매를 통하면은 분명히 싸게 살 수 있다. 경매는 어디에서 판매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매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함. 중개수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중개수수료 안 들어가요. 싸게 살 수 있죠. 자, 이런 거를 적극 이용하셔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경매 최근에 진행됐던 물건을 실예로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7,400만 원 아파트 사는데 7,400만 원 싸게 깎아서 살 수 있는 사람, 할인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어요. 예.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더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게 경매의 매력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권리관계를 보면은 이것도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는 하나도 없었던 물건이에요. 굉장히 근저당권이라든가 등기부에 공시되는 권리를 몰라도 살 수 있는 물건이었다라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경매 절차 한번 들어갈까요? 자, 경매 절차도요, 제가 아까 그랬죠. 경매는 누구 입장에서 본다? 누구 입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누구 입장이에요? 투자자 입장이죠. 매수인 입장이죠. 매수인 입장에서 경매를 우리가 분석하고 공부하자라는 거죠. 경매 절차 중에서도요, 매수인이 알아야 될 것만 우리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경매 절차 몰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나 많이 질문이 올라오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경매 절차는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누가 해요? 채권자가 하겠죠. 돈 못 받는 사람이 내가 담보로 잡고 있는 부동산을 경매해줘, 법원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려주고, 자, 배당 요구 종기를 거쳐서 현황 조사를 하게 되고요. 자, 제가 여기에 별표 그려놓은 거 있죠. 별표, 이 경매 절차 중에서 별표가 위에 붙어 있는 거는 매수인이 알아야 될 부분들. 자, 이것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요 다운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자, 이거는 경매 절차 중에서 매수인이나 또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다 알아야 될 상황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수인은 요 4가지 절차만 알면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여기 배당기일 있죠? 배당기일. 이 배당기일에 대해서 배당이요, 경매에 있어서 배당은요 3분의 1 분량이에요. 이 배당을 저는 이 강의에서 배당을 강의 안 합니다. 왜? 채권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투자자는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자가 몰라도 되는 거를 강의를 할 필요 있나요? 강의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도 원하면은 제가 1강을 더 추가해서 배당 부분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거 괜히 들었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때요? 그런 거 공부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까봐 배당 절차에 대해서만 경매 절차에서 제가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